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유사한 일을 또 저지르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에 대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유엔은 총회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내용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비자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7개월 만인데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송도 4공장을 오늘 가동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